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왜 아가리로만 할까입니다. 지연이 박정환 외 출판사는 덜력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은 온다 하는 일마다 족족 잘 풀려서 지금을 인생의 황금기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시기가 앞으로도 지속될 거란 보장은 없다. 언제든지 아무런 불행의 시기가 찾아올 수 있다. 반대로 바닥을 기어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번 생은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성패 여부는 결정난 것이 아니다. 인생은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연속이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실제로 오랜 무명 시절을 견뎌내고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된 유명인들의 사례가 종종 소개되지 않는가. 이 얘기에 이렇게 반박할지도 모르겠다. 그 사람이야 애초에 능력이 있었으니 가능한 거지. 그러다가 때를 잘 만난 거 아니야.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냐. 지금도 빛을 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소수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냐. 물론 인생 역전 드라마를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그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에게도 기회는 찾아온다. 설사 좋은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지 못했더라도 말이다.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는 순간의 과정이지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다. 공무원 시험에는 수년간 떨어졌지만 미래의 인기 작가가 될지 영업왕이 될지 주식계의 큰 손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랜 무명 시절을 겪고 최근 빛을 본 영화배우 오정세 씨의 수상 소감 중 일부다. 우리 앞에는 분명히 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날 간 일들에 대해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기회와 마주할 날이 반드시 온다. 일단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정확히는 스스로를 관찰해 보자는 뜻이다. 생각보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른다. 대학 입학을 준비하면서 처음 써본 자기소개서 빈칸 채우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다. 생각나는 것이라고는 레돌티어가 골드라는 것과 주로 정글러로 활동한다는 정도, 탱템 위주로 가는 헌신성과 라이너들의 불평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멘탈을 가졌다. 이보다 나를 잘 표현할 말은 없지만 왠지 자소서에는 적을 수 없을 것 같다. 학교 생활도 재미있고 공부도 성실히 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표현한다고 하기에는 임팩트가 없어 보였다. 취업이 잘 된다는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급하게 나를 꾸민다. 이것저것 검색하여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 관심사를 창조해 나간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나는 반도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온 아이가 되었다. 좀 찝찝하긴 하지만 일단 당장 자소서를 채웠다는 것에 만족스럽다. 나의 진정한 진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탐색하기에는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그건 대학 들어가서 생각해 보는 걸로 일단 미뤄둔다.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식의 상아탑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줄 알았건만 토익과 학점, 자격증 같은 스펙을 갖추기 바쁘다. 회사들은 역시나 나만의 스토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할 말이 없다.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줄 것만 같았던 자격증들과 영어 점수는 그저 자기소개를 할 자격을 주는 요건 그 이상이 되지는 못했다.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나 보다.
수료 탈락의 경험들은 사여만 같다. 나와 마찬가지로 노는 줄로만 알았던 대학 동기들은 공모전 입상이나 대기업 인턴 경험으로 하나 둘씩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 친구들과 똑같은 크기의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삶의 농도는 달랐나 보다. 나도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문득 드는 의문, 좋은 직장이란 대체 뭘까? 대기업, 높은 연봉, 고용 안정성, 뛰어난 복지, 좋은 직장을 원하면서도 그 좋다는 것의 기준을 정한 적이 없었다. 이제 얼마나 스스로에 대한 관찰이 부족했는지 깨닫는다.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은 분명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시도했다면 고민해 볼 수는 있었다. 고민 한번 해보지 않고 남들 말에 휘둘렸던 역시 나의 선택 아니었던가. 과거를 후회하고 남들을 원망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자. 남 탓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을 주도권을 되찾아보자. 가장 먼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렸던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자. 남들의 의견과 시선에 나를 맞추다 보니 내 인생에서 나가 사라져 버렸다. 이러한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성찰하다 보면 나를 이해하게 되고 나를 알면 우리는 다시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입시 혹은 취업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좋든 싫든 달려야만 했던 지난날,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어쩌면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힘든 기억이다. 이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달려야 할 이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먼저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자. 소롱 피아비 씨는 캄보디아에서 왔다. 학창시절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가난 때문에 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의 농사를 도우며 살았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국인 남편과 2010년에 결혼했다. 그렇게 대한민국에 이민을 온 평범한 이민자였다. 네, 오늘은 박정한 작가의 왜 아가리로만 할까를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